사업하다가 망했다. 네. 그러면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돈을 꼬이죠. 네. 근데 내가 대량 등록을 하다가 망했다. 최악의 조건이 뭔가요? 망했다 했어요. 내가 한 개를 팔았어도 이 제품이 왜 팔렸을까는 수많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100개를 팔았고 200개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말하는 어떤 길들이 조금씩 좁혀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번 달 매출이 다음 달 내 매출은 아닐 수 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선배가 될 수 있는 게 2025년 3월 달에 대량 등록을 처음 시작해서 지금 기준으로는 월 매출 8천만 원 넘는 수강생이 계세요. 수강생인 겸 여러분한테 어떻게 멘토가 되겠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또 나름대로 단기간에 어떻게 그렇게 매출을 많이 늘릴 수 있는지 노하우를 알려드릴 텐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마음껏 물어보시면 아마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분은 현업으로 지금 계시고 열심히 하셔서 월 매출 2억까지가 목표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정도까지는 만드실 것 같아요. 직원 없이 사무실 없이 혼자서 그분의 생생한 노하우를 여러분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본업은 다른 쇼핑몰을 했었는데 그게 코로나 영향이랑 그리고 인건비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면서 이제 폐업을 하고 이제 대량 등록을 본의 아니게 유튜브로 이렇게 접하다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거는 리스크 없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택하고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올해 25년 정확히는 3월 말 수업을 해서 지금 수업을 다 끝나고 본격적으로 저 혼자 더망고를 시작을 한 건 한 7개월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사람들이 저를 단기간에 매출이 많이 올랐다, 와 이걸로 진짜 돈을 많이 벌 수 있구나 이렇게 결과만 보면 이런데 이거를 본업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 제가 나이가 30대 중반인 만큼 먹고 사는 거에 이제 진짜 실제로 고민을 해야 될 나이이기 때문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6, 7개월 동안 남들 잘 때 안 자고 남들 놀 때 안 놀고 이것만 해서 지금 8천에서 1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선택했던 계기는 제가 원래 사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 브랜드로 제 이름을 걸고 혹은 제 이름을 모방한 어떤 브랜드 이름을 걸고 창업을 한 케이스도 해봤고, 두 번째는 내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가 사가지고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방식도 해봤고, 이거는 파이 대표님이 많이 설명하시는데 네, 재고를 가지고 판매를 할 거냐, 재고 없이 판매를 할 거냐, 근데 재고를 가지는데 브랜드 상품을 할 거냐, 아니면 브랜드가 아닌 상품을 할 거냐. 근데 저는 이 두 개를 다 해봤단 말이죠. 근데 제가 유일하게 안 해본 게 무재고인 거예요.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다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재고는 일단 내가 처음부터 돈을 사야 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망해가지고 돈이 진짜 없었거든요. 네, 주식도 망했고 뭐도 망했고 다 망해가지고, 그래서 유일하게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이 무재고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파이어랩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파이 대표님이 막 설명하시는 것처럼 엄청 유튜브가 많거든요. 그거를 혼자 며칠 동안 독학을 하면서 맨날 봤어요. 진짜 되는 건가? 의심이 되니까 너무. 그렇게 해서 제가 수업을 들을 때 몇백만 원의 어떤 결제하는 게 있었는데 마지막이다라고 그거를 결제를 하고 지금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보통 들으면 매출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업 들을 때 대부분 다 매출이 나와요. 저도 그랬고 다른 저랑 같이 들었던 뭐 동기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저도 수업할 땐 매출이 많이 나지 않았어요. 남들 막 100만 원 이렇게 팔 때 저는 한 개, 두 개 막 이렇게 팔고, 그래서 엄청 초조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남들보다 조금 괜찮다,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잘 붙어 있는다. 그러니까 끝까지 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 남들은 안 되는데 하고 뭐 밥을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나러 갈 수도 있는데 저는 될 때까지 합니다. 제가 남들보다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누구보다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건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첫째 달에 100 얼마가 나왔고, 둘째 달에 400 얼마가 나왔고, 셋째 달에 2천만 원이 나왔고, 넷째 달에 4천 얼마가 나왔고, 다섯 달째엔 또 2천 얼마로 줄었다가 여섯 달째 8천 얼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달도 아마 1억 가까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이제 매출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제 매출 추이는 이렇습니다. 같은 교육을 들었지만 왜 이 사람은 더 많이 냈을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진짜 노력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노력인 것 같아요. 내가 한 개를 팔았어도 이 제품이 왜 팔렸을까는 수많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브랜드 때문에 팔렸다,
상품 때문에 팔렸다.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이슈로 인해서 팔렸다. 그 원인이 너무 많아요. 뭐 A라는 만약에 제품이 팔렸을 때 이 팔린 이유에 대해서 100명한테 물어보면 몇 가지의 대답이 나올까요? 한 가지만 나오진 않을 거예요. 200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1000가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한 개의 데이터잖아요. 그럼 내가 2개를 팔았고 3개를 팔았고 100개를 팔았고 200개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말하는 어떤 길들이 조금씩 좁혀지지 않을까요? 왜 팔렸는지에 대한. 저는 그거를 추가로 고민했던 것 같아요. 또 팔렸네? 기분 당연히 좋죠. 근데 이번 달 매출이 다음 달 내 매출은 아닐 수 있잖아요. 내가 잠깐 1억은 벌어도 이게 1년, 뭐 2년, 3년 꾸준히 벌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다음 달 갑자기 꼬라박고 이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내가 팔린 상품을 조금 더 딥하게 왜 팔렸을까 고민을 하고 그 고민하는 시간에 대부분을 썼어요. 솔직히 진짜 일하는 시간은 내가 주문을 넣고 뭘 하는 시간은 뭐 3시간, 4시간이면 다 끝이 나요. 근데 더 잘 팔고 더 잘 유지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남들은 뭐 3, 4시간만 일하고 이 매출을 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 하루 종일 합니다. 방금도 일하다 왔고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몇 년 동안 쏟은 그 데이터를 제 나름 해석을 하려면 더 시간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비법 아닌 비법인 것 같네요. 네. 제가 수업을 듣고 매출 한 4천? 5천 낼 때까지도 이게 가능한 사업인가라는 의문을 진짜 많이 가졌어요. 4, 5천 낼 때까지도. 왜냐면 4, 5천 내고 제가 2천, 3천으로 매출 떨어졌을 때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거?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고민하다 보면 뚫어낼 방법은 많고 더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라는 걸 저는 더 알게 됐어요. 저는 오히려 하면 할수록 불안감보다는 내가 싸워서 이겨내야 될 부분들이 더 희망차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느껴나가는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요즘. 네. 대표님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분석 고민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분석하기도 어려울 건데 네. 그걸 어떻게 잘 팔리는 방법에다 그 적용을 해가지고 또 매출 올라가게 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적용을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가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거 왠지 잘 될 것 같다.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럼 그 가정을 통해서 더 가지고 와 보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근데 이 가정이 대부분 틀릴 겁니다. 저는 아직도 틀리니까요. 근데 틀린 거에도 데이터는 남습니다. 이 틀린 거에서 왜 안 됐을까? 그 데이터들을 잘 간직하고 계시다 보면 어느 순간 잘 팔리는 걸 또 찾게 되고 이 잘 팔리는 걸 찾다 보면은 또 이 안 된 거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누군가는 이걸 팔고 있을 테니까 이 안 되는 것도. 네, 저는 이 과정이 더 내가 팔 수 있는 상품군을 점점 늘려나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초반에는 국내 브랜드만 하고 있다가 좀 잘 되고 나서 해외 브랜드까지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초반부터 좀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셨어요? 수업을 해외로 먼저 들었습니다. 2천에서 4천까지 매출을 낼 때까지는 오로지 해외였습니다. 전 따로 본업이 없어서 네. 이게 잘 되면 올해 쭉 계속 판을 키워서 해보고 싶은데 네. 이걸로 전업이 가능한지랑 그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이런 게 걸리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좀 커졌을 때 또 혼자 감당할 수 있는지가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떤 게 어렵냐면 결과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1억 매출을 하는데 저 혼자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집에서 도와주시거든요. 그거 말고는 다 저 혼자 합니다. 1억에 혹시 부가세 제외하고 제가 얼마가 혹시 남을 것 같으세요? 저는 장부를 다 써서 제 마진율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네. 2천만 원 15%? 부가세 제외입니다. 흔히 말하는 직장인으로 따지면 세후입니다. 세후 몇 %입니까? 2천만 원 1억 팔면 한 1,300만 원 부가세 다 제외하고 남습니다. 네, 생각보다 뭐 2천도 얘기하신 분도 있고 더 적게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럼 13% 정도 되거든요. 이건 근데 대표님들마다 조금 다릅니다. 내가 1억을 팔아서 1,300만 원 그것도 세후로 번다. 이걸 연봉화 계산하면 말이 안 되는 연봉입니다. 연봉 1억일 때 제가 알기로는 실수령이 한 달에 600 됩니다. 600. 그럼 말이 안 되는 수치죠. 근데 아까 전업이 가능한지 물었는데 전업은 제가 생각할 때 결과는 가능하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근데 내 마인드가 가능한가는 따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본인한테. 잘 돼서 이렇게 한다는 누구나 하지 않을까요? 운동선수 혹은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이 나는 잘 돼서 보이니까 선택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아니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쏟다 보니까 된 겁니다. 잘 되니까 이걸 해봐야지.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다간 오히려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전업 충분히 가능하고 그냥 되게끔 하셔라. 그러면은 결과는 되어져 있다. 수업을 하시는 파이 대표님도 그랬고 전업을 해야지 하고 애초에 시작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자본금은 얼마 정도가 필요한가요? 처음에 자본금은 아예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 만들고 통신 판매업 신고하고 뭐 그렇게만 했었으니까. 그 비용보다는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결제하고 감당해야 될 비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업 초기 비용이라는 건 사업 준비 단계를만 얘기했을 때는 그건 거의 안 들어간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뭐 말씀하시는 상품이 잘 팔렸을 때 이제 얼만큼 들어가냐, 이거는 대표님들이 얼마를 팔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마켓은 보통 정산 주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해외일수록 조금 더 느리고, 왜냐하면 소비자가 받는 기간이 더 걸리니까. 국내일수록 조금 적게 걸리는데 같은 국내라도 정산 주기는 조금씩 다 달라서 저는 보통 조금 다 비슷하게 판매가 된다고 했을 때 내 판매 금액의 한 1.5배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1,000만 원을 팔았으면 1,500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많이 팔리질 않았으니까 그냥 카드 만들어서 이렇게 할부로 저는 이렇게 돌려 막다가 나중에는 제가 카드가 15개 이렇게까지 있는데 15개가 할부가 다 차버려가지고 일시불로 다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할부를 안 쓰고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돌려가면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프로그램적으로는 따로 어려운 게 없으셨나요? 프로그램적으로는 어렵다라기보다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아직 6, 7개월 동안 쓰다 보니 제가 쓰는 것만 써서 모르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다른 대표님들한테 아직까지 저는 물어보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지 프로그램이 어렵다, 그걸로 고민할 어떤 부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브랜드랑 비브랜드랑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사업을 하셨잖아요. 네, 온라인으로. 네. 지금 그러면 이제 이 구매 대량 등록으로 접근하는 게 초보자가 하기에 제일 좀 뭔가 편한가요? 쉬울까요? 사업하다가 망했다. 네. 그러면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돈이 문제죠. 돈을 꼴죠. 네. 몇 천씩 꼴겠죠. 네. 못해도. 내가 음식 장사하다 망했다. 그럼 인테리어비 날리고 여러 개를 날리겠죠. 근데 내가 대량 등록을 하다가 망했다. 최악의 조건이 뭔가요? 망했다 했을 때. 시간? 투자한 시간? 또 프로그램 비용. 사용료. 그쵸. 근데 프로그램 사용료는 그냥 교육비라고 생각할 정도로 얼마 나가지 않아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켓이 날아간 정도입니다. 제 마켓이 날아갔다, 정지당했다, 뭐 셀러로서 활동을 못할 수도 있다, 그 마켓만. 너무 값싼 경험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안 할 이유가 없다. 초보자로서. 응. 너무 로우 리스크잖아요. 네. 그 정도 리스크면 사업하기에 너무 적합한 초기 모델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브랜드도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잘 팔리고 있는데 네. 잘 팔리는 거 중에서 카테고리를 또 정해서 네. 브랜드를 다시 또 만들어서 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아니면 그냥 대량 등록으로만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사업을 확장하실 건지. 대량 등록하면 아무래도 제게 아니다 보니까 재고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너무 크거든요. 네. 갑자기 어제까지만 있었는데 오늘 다 품절돼 있고, 어제까지만 해도 100원이었던 게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200원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근데 더망고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빠르긴 하지만 네. 실시간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아무리 빨라도 12시간에서 24시간 안에 정도의 딜레이는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돈을 이렇게 벌게 되면 저는 재고를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돈을 더 벌고 더 나은 사업을 하다 보면 더 리스크를 조금씩 져야 되잖아요. 대량 등록이 제일 리스크를 안 지는 거라면 조금씩 사입을 다시 제가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사입을 조금씩 해서 리스크를 조금 넣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야 더 하이 리턴으로 돌아올 테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 스트레스 받는 게 재고가 등록해놨는데 들어가면 없는 게 정말 3분의 1 정도? 저는 없는 게 3분의 1이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제가 저번 달에 매출이 정확하게 소비자한테 보낸 기준으로 8,500이거든요. 그러면 주문을 받았던 이제 매출은 얼마일까요? 1억 정도? 네? 1억 정도? 그럼 제가 1억에 취소 반품 다 빼고 8,500을
팔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얼마이실 것 같아요? 1억 5천? 1억 1억 5천. 저 1억 7천이었어요. 반이네. 50%가. 네. 취소 반품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제품이 유명하고 브랜드가 인지도가 있을수록 재고는 빨리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게 뭐 할인이나 이렇게 좀 더 저렴할수록 빨리 빠져나갑니다. 조금 괜찮은 브랜드들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취소 반품률이 평균 한 50%는 될 겁니다. 아무리 업데이트를 잘해도. 그러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 제품도 아닌데 취소 50% 나오더라도 1억 7천 주문받았는데 8,500 보내가지고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가져가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1억 7천이 주문이 들어오든 2억이 들어오든 뭐 취소가 70%든 그게 사실 중요한가요? 저도 이거를 이 50%를 줄여보려고 별 노력을 다 해봤는데요. 포기했습니다.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실시간으로 상품끼리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판매 중에서 그럼 해외와 국내의 비율이 어느 정도씩 됩니까? 아무래도 해외보다는 국내가 반응이 조금 더 빠르거든요. 네. 왜냐하면 해외라는 건 배송 기간을 우리가 뭐 길게는 한 달, 짧으면은 뭐 1, 2주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무리 빨리 보내준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많이 급하기 때문에 조금 해외 거는 아무래도 제가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고 있고 오히려 중국 거를 최근에는 해보려고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말 누군가가 안 된다는 걸 내가 할 때 결국 돈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재권 때문에 근데 아까 지재권은 정지를 많이 당하셨다 그러잖아요. 지재권은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사업은 문제가 없는 상태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맨날 로켓 발사시키잖아요. 근데 맨날 터지잖아요. 근데 문제가 터져야 수습을 해서 더 빨리 보완해서 다른 걸 만들거든요. 근데 내가 지재권 피해야지 해서 안정된 것만 하고 피할 생각만 하다 보면 남들은 올라가는데 저는 옆으로 갑니다. 최근에 카톡에 적어놓은 말이 있는데 생각보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큰 행위를 저질러도 밖에서 보면 제가 하나의 어떤 점 같듯이 생각보다 세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취재권 하나 맞았다고? 생각보다 별일 안 일어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무서워서 뒷걸음치는 사람은 저는 퇴보하게, 후퇴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서워도 눈 감고 앞으로 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앞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4천, 8천, 1억 가까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나 다음 달 매출이 날까? 무섭습니다. 근데 그 무서운 과정 속에도 내 할 거는 해야 되니까 그냥 합니다. 2천만 원이라는 미션을 달성해야지라는 어떤 생각도 너무 좋지만 지금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오신 거잖아요. 진짜 좋은 기회거든요. 저는 돈을 내고 수업을 들었지만 그것보다 제가 봤을 땐 더 좋은 자리 같거든요. 네, 다시 안 올 기회인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2달 동안 내가 인생에서 이만큼 내가 노력한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뭐 강사분들 탓하시든 이 대학등록에 대해서 탓을 하시든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죽을 똥 살 똥 안 해보고 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한번 끝까지 버텨보시고 끝까지 싸워보셔라. 네, 지금 있는 분들끼리. 그러면은 분명히 매출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작을지언정 내가 노력한 어떠한 나의 행동과 또 다른 어떠한 멘탈적인 부분과 그런 부분에서는 더 나은 나의 모습으로 되어 있을 거니까 저는 거기서도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해온 게 진짜 결과로 날지 좀 궁금하면서 떨리는 느낌도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다마고치를 신청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이게 이 프로젝트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꼭 원하는 목표 금액까지 달성할 수 있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되게 생소한 분야라서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강의가 너무 알차고 해서 앞으로의 이 날들이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가달성 화이팅! 돈 버는 형님들 화이팅! 좀 몇 년 전에 한번 강의를 듣고 배웠지 않습니까? 하다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이제 잘 알게 돼서 더 자신감이 생기네요. 이제는 잘할 수 있다. 자, 다마고치 시즌2 우승자는 이방원팔이다. 화이팅! 좀 있으면 이제 아들이 나오는데 더 멋진 아빠가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이번 다마고치2에서 우승자가 돼서 더 멋있는 아빠의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을게. 1등 상품으로 저희 가족 호캉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이팅!